보내다가 했었죠.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리는 요 속도가 있는데 이런 거 뭐 사실은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디오 칼큘레이터를 치면은 기가 막힌 것들이 어플이 많이 나와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뭐 계산할 공식 같은 거 필요 없고, 내가 몇 미터야, 몇 미터면 딜레이 타임이 몇 초일까, 이런 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때려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딜레이 스피커 없이 멀리 보내려면 이제 선음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선음원은 보통 우리가 라이너레이라고 하는 스피커가 됩니다. 저렇게 이제 폰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이렇게 구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길이를 다 맞춰가지고. 이거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저 폰의 구조는 다 달라요. 다. 생김새도 다 달라요. 어떻게 일자로 맞추느냐는 모두 다 각자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로 맞춰서 선음원을 만든다. 선음원을 만들면 이런 공식을 통해서 3dB 영역이고 6dB 영역이 있다.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쭉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거는 한번 말은 해봐야 그래도 나 이런 거 들었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공식들이 궁금하시면은 저대로 뭐 엑셀에다가 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그냥 스피커를 넣어놔요. 뭐 예를 들어 스피커 통이 몇 통이 길이가 얼마면 저걸 넣어가지고 저는 대략 계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다 핸드폰 어플에 있고, 요즘에 안 찾아봐서 그렇지 찾고자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찾으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겠죠. 용어들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멀리 보내야 되는 선음원. 선음원은 라이너레이, 그죠? 라이너레이. 그리고 라이너리의 3dB 영역을 니어필드, 6dB 영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파필드.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니어필드 거리 계산, 이걸 영어로 바꿔서 구글에 빡 치면은 쫙 이렇겠죠. 요 정도. 이게 지금 굳이 이걸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13분 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뒤에가 사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믹서를 만지고 한 지가 1년 이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전에는 전혀 안 해보셨고요. 그죠? 네. 이제부터가 조금 깁니다. 차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마이크는 유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믹서에 연결이 꽂힙니다. 그죠? 꽂히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친구가 누구냐면 게인이에요. 첫 번째. 여기 게인은 증폭을 하게 됩니다. 왜 증폭을 하냐 하면, 마이크는 아까 되게 소전류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전류를 쭉 당겨서 우리가 사용할 만한 전류의 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게인은 꼭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전원을 통해서 인가가 돼서 우리한테 출력을 주는 장비들, 건반들, 이런 친구들은 전류가 충분해요. 아주 충분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게인을 올리지 않아도 레벨 메타에 쫙쫙쫙쫙 들어옵니다. 레벨 메타를 어떻게 이제 맞추느냐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작은 친구와 큰 친구들을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게인입니다. 게인 안에는 큰 소리를 줄이는 패드라고 하는 기능들도 같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친구가 필터라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필터는 이퀄라이저랑 다른데, 이퀄라이저랑 필터는 내가 설정한 영역 이하를 걷어내버려요. 잘라버려요. EQ는
필터는 내가 설정한 영역에서 쭉 내리면 길이잖아요. 필터는 걷어내버려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걷어낸 건 뒤에서 아무리 당겨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필터 설정은 아주 신중하게, 과감하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되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거친 다음에 만나는 친구가 옛날 아날로그 믹서에 대해서는 이퀄라이저라는 친구들을 만나요. 쭉 이렇게 EQ가 있어요. 어떤 거는 2밴드, 어떤 거는 3밴드, 어떤 거는 4밴드, 어떤 거는 5밴드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만나고 이퀄라이저 만난 다음에는 이제 뭐 펜이라든지 페이더라든지 메인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 하고 출력이 됩니다. 이 흐름을 대강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믹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디지털 믹서는 저 사이사이에 다이나믹이 들어가고 앞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뒤에만 들어가거나 이건 이제 금액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조그마한 콘솔이 되느냐 저 큰 콘솔이 되느냐 더 좋은 콘솔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골자는 요 기준이에요. 네, 소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 뭐 타악기도 있고 뭐 저런 건반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요즘에는 네트워크 디지털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오디오를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오디오를 쓰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여태까지 아날로그는 언밸런스랑 밸런스만 생각하고 레벨 게임만 맞추면 되는데 디지털로 들어가면 뭘 생각해야 되냐? 워드 클락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워드 클락이 안 맞으면 막 이런 소리 들리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모든 설명들을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제한적이라서 그거는 이제 건너가고 나중에 저희 회사에서 뭐 또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아예 나눠서 시그널 부분만 또 따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교육을 좀 할 예정은 있습니다. 그냥 그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KTX 타면 금방 서울에 올라오니까 저희 또 그때 서울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팬텀 파워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팬텀 파워는 많이 들어보셨죠? 팬텀 파워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팬텀 파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DI 박스나 콘덴서 마이크에 전원을 부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딱 했는데 팬텀 파워를 다 눌렀어. 케이블 연결했어. 전원이 안 들어가. 뭐가 문제일까요? 보통의 문제는 그라운드가 끊어지면 전원이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설명이 좀 그렇죠. 어쨌든 그라운드가 끊어지면은 파워가 전이처럼 생기지 않기 때문에 파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팬텀 파워를 꽂았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내 콘솔이 문제가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이블을 바꿔봅니다. 그래서 케이블 바꿔보는 게 제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5인데 한 줄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와 그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전이차 방식이기 때문에 언밸런스는 팬텀 파워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언밸런스는 팬텀 파워를 쓸 수 없다. 팬텀 파워는 그라운드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케이블을 확인하자. 그리고 케이블을 확인했는데도 안 되면 콘솔을 사달라고 하자. 이렇게 콘솔은 양호하고 좋습니다. 네. 네, 필터는 이렇게 생겼고 이퀄라이저는 저렇게 합니다. 근데 이퀄라이저는 이제부터 조금씩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퀄라이저는 원래 태생은 아주 옛날에 그 비틀즈 시절 이전에 사람 목소리를 마이크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 막 이런 마이크들이 있죠. 그런 마이크들이나 더 앞에는 이제 카본 마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서 전기신호로 변환을 했는데 얘를 다시 틀어봤더니 소리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기계가 뭐 있을까요? 해서 이퀄라이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소리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장비.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퀄라이저를 최대한 원음에 비슷하게끔 만드는 게 원래 주 목표였으나 근래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공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하죠. 그죠? 물론 뭐 잘못되고 잘하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원래 왜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먼저 똑같이 만드는 것부터 하신 다음에 변형을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편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퀄라이저 타입에는 벨이 있고 쉘빙이 있는데 쉘빙은 어느 대역 위든 아래든 다 올리는 거 여기 있죠? 어디야서 요 부분 이렇게 얘가 위든 아래든 다 드는 거 이걸 쉘빙이라고 그러고 피킹은 중간에 어떤 한 부분만 딱 드는 거 그죠? 딱 들었을 때 이 고무줄이 얼마나 폭이 넓게 들어 올리냐 좁게 올리냐는 큐 또는 밴드위스 이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좁히거나 이제 넓히거나 대역을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저런 걸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포스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프리포스트는 프리는 페이더 전다 포스트는 페이더 다운다 이 두 개의 차이는 프리는 페이더를 내려도 소리가 나가고 포스트는 페이더를 내리면 소리가 안 나가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니터를 목사님이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갑자기 계속 얘를 막 딱 이렇게 내렸어 갑자기 스트레스 받게 딱 내리면 이렇게 삐익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나는 페이더를 내렸지만 프리로 모니터가 설정이 돼 있으면 소리가 안 준다. 계속 삑 소리가 나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비전문가들한테는 모니터를 포스트를 사용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전문가들은 프리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모니터는 프리로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깥에 나오는 메인 소리를 어떻게 소리를 줄이고 키우더라도 위에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소리를 모니터링 하는 게 주요하니까. 그런데 나밖에 없어. 이 교회에 음향하는 사람이. 내가 저 무대를 뛰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을 제지할 수 없고 그러면은 내릴 때 얘도 같이 내려가는 게 조금 더 편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아시고 세팅을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 세팅하는 거는 아날로그 콘솔에는 프리포스트 버튼이 있고 만약에 아날로그 콘솔을 쓰시는데 프리포스트 기능이 없다. 그러면 콘솔이 조금 저렴한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고급화를 시키고 이 DM3나 DM7은 굉장히 그런 기능이 다 내장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 뮤트 페이더라고 이제 페이더는 뭔지 다 아시죠? 제가 가끔 전화를 받아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페이더는 올리셨나요? 그러면은 그게 뭔가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올리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해가지고 빨간색을 올리지 말고 흰색을 올리세요. 그럼 노브는 돌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노브가 뭔가요? 노브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손들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안 할 거예요. 노브는 돌리는 거. 그죠? 돌리는 거는 노브가 뭔가요?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파워는 키셨나 설명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용어 설명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펜을 모르시는 분 이건 모를 수 있어. 펜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에라를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펜은 내가 이 마이크를 펜을 쫙 돌리면 저쪽에서 소리가 나오고 이쪽으로 쫙 돌리면 저쪽에서 소리가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좀 이따 할 얘기 없으니까 네 이제 리스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프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그래프 대가 보이세요? 네. 같은 위치에서 봐야지. 네,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가장 내가 볼 때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으세요? 3번 1, 2, 3번 요거 쫙 일정으로 쫙 일자로 나오는 거 이거 네. 그럼 오케이 1번이 나는